자, 40번부터 볼게요. 유리함수 fx랑 a랑 b의 범위가 지금 12보다 작대요. 그리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a랑 fb랑 f12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 다음에 fa가 3이 될 때 a, b, k 다 구하라고 했네. 자, 일단 fa가 뭐냐면 a분의 k입니다. a분의 k. 얘가 일단 3이라는 거잖아. f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아요? 그리고 fa, a분의 k랑 fb, b분의 k랑 f12, 12분의 k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말한 거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항이 홀수계다 보니까 등비 중항이 성립하겠죠? 그죠? 양 끝의 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입니다. 아시죠? 양 끝을 곱하면은 12a분의 k제곱은 가운데 거 제곱이니까 b제곱분의 k제곱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2a랑 b제곱이랑 같다는 걸 알아낼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요거랑 요거 지금 내가 식 2개 있는 건데 문제 보니까 a, b는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니네 자연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제곱수예요. 제곱수. 그렇잖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자연수를 제곱하면 제곱수여야 되거든요? 12a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가 b제곱이 되는 거고 지금 a가 제곱수로 만들어주는 숫자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a, b가 12보다 작아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바로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3만 제곱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b가 뭐가 될 거냐면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니까 b는 6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a, b의 대소관계랑 12보다 작다는 게 다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자연수라는 범위는 답을 해결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꼭 자연수라는 범위 놓치지 않고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k가 3인 거니까 k값 9라는 거 구하시면 되고. 됐죠? 46번. 자, 모든 항이 an, bn, an 플러스 1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말해서 그리고 bn이랑 an 플러스랑 bn 플러스 1은 또 등비를 이룬대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순서대로 써놨네, 얘들아, 문제에서. 그치? 내가 뭐 굳이 뭐 쓸 필요 없이 그냥 얘네가 등차를 이룬다고 해서 등차 중앙 한번 써놓은 것 같고요. 등비를 이룬다고 해서 등비 중앙 한번 써놓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끌어내고 싶은 뭐 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제곱한 거에 루트까지 이렇게 씌웠네. 제곱한 거에 루트까지 씌워서 이 모습이 나왔고요. 그치? 안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항은 뭐냐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어서 a n 플러스 2라는 걸 찾아낸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자, 빈칸이 뭘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빈칸이 뭘 원하는지 보면요. 기억이랑 니은을 통해서 지금 요 관계식을 얻었대요. 요 관계식을 얻었고, 요 관계식에서 뭐 이거므로. 일단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뭔데? 루트 bn에서 루트 bn, 루트 bn 플러스 루트 bn 플러스 그러니까 루트 bn이라는 수열을 알고 싶은 거잖아. 루트 bn이라는 수열을. 그죠? 루트 bn이라는 수열은 루트 bn 그 다음 항은 루트 b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은 루트 bn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지금 얘가 써놓은 관계식이 뭐냐면은 얘가 써놓은 관계식 요거 얘가 써놓은 관계식은 양 끝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다 라고 알려줬잖아. 이거 무슨 관계식이죠?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죠? 위에도 써놨잖아요. 요거.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는 거 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 말이네요. 그쵸? 그리고 b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bn을 구해볼게요. bn이 뭔가 봤더니 지금 루트 b1 얘는 얼마일 거냐면 루트 2잖아요. 그리고 루트 b2 얘는 얼마일 거냐면 루트 2분의 3인가? 루트 2분의 9니까? 맞나요? 네, 그럼 요거를 다시 예쁘게 쓰면 이걸로 찾으면 좀 복잡하려나? 그냥 bn을 찾아버릴까? bn을 찾을까요? bn?
아니다, 그냥 이걸 쓸게요. 그냥 이걸 써버리지 뭐. 어차피 내가 루트 bn이 지금 등차인 거 알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 유리화까지 하면 2분의 3루트인가? 맞나요? 2분의 3루트는 등차 수열 공차를 찾기 위해서 좀 쪼갤게요. 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가 공차가 얼마인 거야? 루트 b1, 루트 b2. 공차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죠? 따라왔어요? 그냥 등차 수열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뭐. 그치? 자, 그래서 루트 bn은 a1이 루트 2입니다. a1 곱하기 n-1 d 2분의 루트 2. 이거 맞죠? 따라왔어요? 네. 그럼 계산까지 해줄까?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얘랑 계산까지 해주면 2분의 루트 2n 루트 2를 묶어. n 플러스 n, 그치. n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왔나요? 따라왔죠? 그냥 등차수의 일반화만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bn을 궁금해하니까 양변을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면 bn은 결국 4분의 2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게 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다는 an을 찾아야 되는데 an의 관계식을 좀 봅시다. an의 관계식을 보니까 이걸로 갈까요? 이걸로? 둘 중에 뭘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건 양변 일단 제곱할 생각을 하면요. an은 n자리에 n-1을 넣으면 루트 bn-1 곱하기 bn 요거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n자리에 n-를 넣은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an의 제곱은 bn-1 곱하기 bn이었을 거고요. bn-라는 건 n자리에다가 n-를 넣게 되면 2분의 n자리에 n-를 넣으면은 n만 나와서 n제곱. 그 다음 bn이라는 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됐겠네. 여기까지 맞나요? 이게 an의 제곱인 거라서 그럼 an은 루트 씌우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렇게만 남겠네요. 따라왔어요? 제곱인 애들 얘 2의 제곱이고 그치? 얘는 2의 제곱분의 n제곱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다 까주면 되잖아. 따라왔어요? 이게 an이겠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네, 다 빈칸에 맞게 썼으니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0번. 자, 50번은 등차 수열 an이랑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이 있대요. a1 더하기 a8, b2 더하기 b7, a4 더하기 a5, 얘네 같다, 이렇게. 4, 4,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같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그냥 막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의 합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숫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첫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1이랑 8,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일곱 번째 2랑 7, 그 다음에 세 번째랑 여섯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다 합이 같지 않겠냐 얘들아? 왜냐면 등차 중항이 성립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양 끝끼리 같습니다 지금.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얘들아 A1 더하기 A8이 지금 8이라고 했는데 A4랑 A5를 더한 것도 8일 수밖에 없다고. A 두 번장이랑 일곱 번장을 더한 것도 8일 거고 세 번장이 여섯 번장을 더한 것도 8이라고요. 왠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만약에 본인이 모르겠어. 그러면 초항이랑 공차로 바꿔보면 결과가 같다는 걸 나와요. 얘 뭐냐면 A1이고 얘 A1 더하기 7D죠. 그럼 2A1 더하기 7D죠? 얘도 3D랑 4D니까 7D 맞잖아요. 맞아요? A3이랑 A6도 마찬가지입니다. 2랑 5니까 더하면 7D 맞잖아요. 계속 결과가 같다고요. 합한 게.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도. 아시겠죠?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봤을 때
A1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A1의 값을. 일단 등비를 좀 생각을 하면 일단 A4랑 B4랑 같다고 했으니까 B4 더하기 B5가 8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 왜냐면 얘는 B4랑 같고 얘는 B5랑 같은 거니까. 맞나요? 그래다 B2랑 B7 곱한 것도 B4랑 B5를 곱한 게 12라고 쓸게요. 등비도 지금 2랑 7, 1이랑 8, 3이랑 6, 4랑 5 같은 곱이 똑같습니다. 등차는 양끝을 더한 게 같고요. 등비는 양끝을 곱한 게 같은 거예요. 됐나요? 이해하고 있죠? 이것도 초항이랑 공비로 바꿔보시면 알아요. 알겠지? 자, 지금 내가 요거 두 개, 내가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4랑 5로만 다 이렇게 맞췄어. B에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으로만. 됐나요? 그 다음에는 뭐 한 문자로 정리해 줄게요. B5 같은 경우는 8-B4라고 할 수 있잖아. 여기다가 넣어주려고요. 그러면 B4 곱하기 8-B4가 12겠네? 맞나요? 분배한 다음 옆으로 넘기면 0은 B4의 제곱 마이너스 8B4 플러스 12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4는 인수분해 되니까 2거나 또는 6이라고 알 수 있겠네? 그럼 일단 B4가 2가 되면은 B5는 6. B4가 6이 되면은 B5는 2가 된다. 둘 중에 뭐여야 될까요? 둘 중에 뭐예요? 오른쪽이죠. 왜? 공비가 1번 작다는 건 점점점 줄어드는 수열이란 소리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B4랑 A4랑 똑같으니까 A4가 6이기도 한 거고 A5가 2이기도 한 겁니다. 등차 초항이랑 공차로 바꿔서 연립하시고요. A1 구하세요. 자, 52번. 자,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도 양끝의 곱은 가운데 거 제곱입니다. 등비 중앙이요. 양끝을 곱하면 A, B의 n제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는 A, B의 n제곱이 2의 8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다며. 그럼 얘가 최대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최대려면 얘들아 둘이 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여야 되는 거죠. 결국 8이랑 12에 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그죠? 8이랑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죠. 4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A, B의 최소값은 얘예요. 4랑 27 곱한 거. 됐나요? 된 거죠? 네. 54번. 자, 5개의 실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배열해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B는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일단 가조건은요.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조건 양변 제곱하면 2제곱은 CD다 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나조건은 분수기 때문에 대각선끼리의 곱은 같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D는 CE 이렇게. 자, 얘들아 이게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 2랑 7, 3이랑 6, 4랑 5 이런 같은 얘기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같을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해 가나?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일단 요거 먼저 생각하자. 요거 먼저. 일단 요건 등비중앙 얘기하는 거 알죠? 일단 얘네가 같다고 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A, D, C, E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는 D, C, E, A 또는 A, E, C, D 또는 A, D, E, C, D 아닌데? A 이렇게 맞나요? 아니면 E랑 C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잖아. E, C A, D, E C, D, A, E E, A, D, C E,
EDAC 뭐 이렇게 생겼다던가 아니면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니면 A, C, D, E일 수도 있죠.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아니면 A, E, D, C일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D, C, A, E일 수도 있고 D, E, A, C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고 너무 많다. 자, 이거 가족권 좀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자, 가족권 생각하면요. CD는 양 끝에 곱은 가운데 거 제곱이니까 얘 이런 애들 되겠네. 아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되겠네. 그죠? C랑 D 사이에 C랑 D 사이에 2가 있는 모습이 C랑 D 사이에 2가 있는 모습이 나머지는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이건 등비 중앙이 안 맞죠? 그죠? 얘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겠다. 지금 내가 C, A, E, D 이거 안 되겠네. C, D, C, D, E, A 또는 E, A, C, D 또는 E, D, C, A 다 안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지금 내가 뭘로 하고 있는 거냐면 AD가 여기 있을 때 아니면 AD가 여기 있을 때 아니면 AD가 여기 있을 때 아니면 AD가 여기 있을 때 지금 총 이거 4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가족관도 만족하려면은 C랑 D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는데 C랑 D 사이에 2가 있는 게 요거 한 그림 말고는 없지 않아요? 맞죠? C랑 D 사이에 요렇게 생기면 안 되고 요거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면 모를까? 근데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면 또 얘를 만족을 안 해. 여기 안에 뭐가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나요? 맞죠? 얘는 다 안 되네요. CD, 그치? CD 안 되고 얘밖에 안 되겠네. 요 그림밖에. 그래야 가랑 나 조건 다 만족하는 걸 거 아니야. 됐어요? 더 있었냐? 되는 거? 뭐? D, E, C, A 요렇게? C, 그러네. 땡큐. 지울 뻔.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주면 내가 안 지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겠네?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 맞죠? 2제곱, CD, A, D, C 그러네요. 다 만족하네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럼 B는 어디 있으면 A보다 커야 된다면서? 근데 얘들아 B가 A보다 큰 건 좋은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가랑 나 조건이 다 망가져 또. 그죠? 그 B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제일 끄트머리 있어야겠지. 왜냐면 이 사이 관계식을 또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가랑 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B는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좀 몇 개 해보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자, 58번 옛날 문제라서 뭐. 내가 이거 니네 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오답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기억날라나? 니네 지금 여기서 AN이 등비수열이잖아? 얘가 진수가 등비잖아? 그러면 로그함수는 뭐가 될까? 진수에 있는 애들이 등비수열을 이뤄. 그럼 로그를 딱 취했어. 그럼 무슨 수열이 되냐고. 근데 이 얘기 했었어요. 공비? 공비 수열은 뭘까? 아니 AN이 등비 수열이야.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B에는 무슨 수열이냐고. 맞아, 등차랬잖아. 기억나냐 얘들아? 얘들아 이게 그 문제가 뭐였는지는 몰라도 니네가 로그함수에 대해서 진수끼리 등비를 이룰 때 로그함수는 등차를 이룬다는 그 개념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개념은 어떤 문제든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앞에서 오답한 건 똑같이 안 나와도 그 개념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숫자는 뭐 직접 넣어가면서 보세요. 네, 근데 말했던 거기 때문에 등차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찾아볼게요. 자, B1부터 B17까지 더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로그 3에 A1 더하기 로그 3에 A3 더하기 쭉쭉 가서 로그 3에 A17까지 더한 게 36이라는 소리야 지금. 그치?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 A1부터 A17까지 곱한 게 36이라는 이게 가조건이고요. 나조건도 쓰면요. 로그 3에 A2부터 A18까지 요게 45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AN이 뭐냐면 각 항이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A11. 자, 그러면은 다 초항이랑 공비로 바꾸자. 초항이랑 공비로.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홀수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홀수들 A1은 이거다 얘들아. A1은 로그 3에 내가 이거 바꿔줄게. 로그 3에 A1 곱하기 그 다음은 A1 R제곱 곱하기 A1 R 4제곱 곱하기 쭉쭉 가서 A1 R의 16제곱이 36이 된 거거든요. 따라왔죠? 그러니까 A1은 지금 몇 개 곱해져? 이거 지금 항이 몇 개야? A1부터 A17까지 홀수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9개. 그죠? 짝수로 생각하셔야 편해요. 하나 더 한 다음 2로 나눠버려. 9개 있는 거예요, 9개. 그럼 A1은 로그 3에 A1은 9번 곱해진 거고요. 그죠? 지금 얘는 얼마나 더해진 거냐면 2부터 16까지 얘들아. 짝수의 합이니까. 아니면 2로 묶은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8 이렇게 가든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K 공식 쓰면 되지 않아? 2분의 n에 n 플러스 1 쓰면 되지 않아요? 그죠? 36 곱하기 2니까 72인가? 맞냐? 이거 더하기 할 수 있잖아. 금방,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은 A1의 9제곱, R의 72제곱은 3의 36제곱 이렇게 됐겠네. 됐나요? 네, 다시 지수로 바꾼 겁니다. 얘도 볼게요, 얘도 뭐라고 쓰냐면 얘는 여기다 쓸게요. 로그 3에 얘도 A1R, A1R 세제곱, A1R의 17제곱이 45 이런 상황. 맞아요? 일단 얘도 지금 그러면은 18까지 짝수 몇 개 있죠? 9개 있죠. 그럼 얘도 로그 3에 A1의 9제곱이고 R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7이잖아요. 요거 홀수의 합도 보면 요거 홀수의 합도 홀수의 합 뭐로 해? 그냥 더해버려? 홀수의 합 하면은 2분의 항이 몇 개라고? n에 그치? 9개죠? 그 첫 번째 어차피 등차수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랑 마지막 거 더해 18 81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얘도 쓰면은 A1의 9제곱 곱하기 R의 81제곱은 3의 4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개씩을 찾았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나누지 뭐? 나눠봐. 나누면 얘들아 이거 약분될 거고 이거에서 밑에 거에서 아래 거 분자분 바뀌었다고 생각 아니다 그냥 해. 그냥 하면 이거 뭐야 아래 72에서 81 빼면 9인가? 81에서 72 빼면 9 분의 1 이게 얼마인 거예요? 45에서 36 빼면 얼마야? 3의 9제곱분의 1이냐 얘들아? 맞냐? R이 얼마인 거야? 3인 거네. 자, R이 3이면은 여기다 넣을까요? R이 3이면은 A1의 9제곱 곱하기 3의 72제곱이 3의 36제곱인 거고 3의 36제곱을 나뉘어버리면 A1의 9제곱 곱하기 3의 36제곱이 1 되는 건가 그럼? 맞아요. A1의 9제곱은 3의 36제곱 분의 1인 건가? A1 이거 양변을 9분의 1승 해주면 A1은 3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맞니? 요렇게 지금 두 개를 얻어냈어요. 그럼 A11 같은 경우는 A1 곱하기 R의 10제곱 요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3의 6제곱이니? 맞아. 3의 6제곱 이쁘게 뭐 어차피 그냥 연립이니까요. 이쁘게 잘 연립해 보세요.
자, 64번. 자, 요렇게만 띄우고 문제 읽겠습니다. 뭐 잘려진 문제가 없어서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이 있는데요. 곡선 위에 있는 점 P, P1, P2, P3, P4 뭐 되게 많은데요.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일단 P1의 좌표는 x1, a x1의 제곱이래요. 그냥 일단 대입한 거가 단 거 같은데요. 그리고요, 그 다음 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항들은 PN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걔랑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PN 말고 나머지 점을 PN 플러스 1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계속 이런 반복이 되나 보죠? 근데 애들 어차피 그냥 지금 이거 규칙을 좀 찾고 하려면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그대로 볼게요. 숫자 넣어가면서 안 보고 그냥 바로 n에 관한 식으로 보면 지금 일단 어쨌든 이거 아니야. 요 2차 함수랑 이 직선과 만나는 점들에 의해서 P1, P2, P3, N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연립하겠습니다. 연립을 좀 하면요. 지금 AX 제곱이랑 마이너스 AXNX 이거랑 플러스 2AXN의 제곱. 얘네 둘이 연립해서 나온 교점들이 하나는 PN이고 하나는 PN 플러스 1이라는 거 맞죠? 맞나요? 자, 옆으로 넘기면요. AX제곱 플러스 AXNX 마이너스 2AXN 제곱은 0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네 지금 인수분해 해야 돼. A1에 A1에 2 지금 AXN 된다, 그치? 일단 EXN이랑 마이너스 AXN 이게 바뀌어야겠다. 일단 AXN 그리고 EXN이 일단 곱해서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는 어디다 붙일 거면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2AXN이랑 마이너스 AXN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은 플러스 AXN 되잖아. 따라왔나요? 네, 곱해서도 되고 문제 될 거 없죠 지금? 네, 그러면 얘는 얘들 A 계속 거슬리지? 일단 A 좀 약분하고 보자 그냥. 상관없죠? A 다 있으니까 A 그냥 약분해버릴게. 약분했어요. 그리고 이 1 될 거고요 그냥. 여기선 2XN이랑 그냥 XN인 거고 마이너스는 밑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됐어. A 지금 안 중요하니까 0 아닐 거 아니야. 무조건 아볼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XN X 마이너스 XN은 0이 됩니다. 뭐 A 뭐 묶어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의미 없어 별로. 괜히 더 복잡해 보여서 그냥 없애버렸어. 됐어요?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XN이거나 또는 X가 될 수 있는 게 XN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N이 XN이야. 그리고 PN 말고 다른 교점이 바로 PN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PN 말고가. 그러면 얘가 PN이었을 거 아니야. XN 콤마로 시작한 애가. 그죠? 얘가 지금 XN 플러스 1이라는 거야. 다음 항의 관계식이 요거라는 거야. 자, 내가 다시 한번 쓸게요. 다음 항의 관계식이 X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N이라는 관계식입니다, 지금. 일단 항과 항 사이의 점화식. 이거 무슨 점화식이죠? 무슨 점화식이에요? 응? 뭐야, 이거. 전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된대. 이거 뭐야? 등비수열이지. 그치? 여기 지금 점화식 단원이 아니더라도 등차 등비 때문에 나왔나 보죠, 뭐. 뭐 단원에 따라서 뭐 어차피 우리 다 배운 건데 뭐.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공비도 알 수 있을 텐데. 공비도 알려주는 점화식인데. 공비가 얼마라는 거죠?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마이너스 2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xn은 A1에 R에 n-1승 이겁니다. 됐어요? A10 넣어서 구해보세요. 자, 68번. 자, 68번은 x 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될 거고
원수 x에 대해서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n을 최소로 갖는 모든 집합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자, 옳은 것만 있는 골라라.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F8. F8이 지금 4냐고 물어봤거든요. F8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n자리에 8 넣으면은 8을 최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8을 최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4개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집합이 뭐예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겠네. X의 부분 집합들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그치? 자, 1, 2, 3, 4, 5, 6, 7, 8, 9, 10.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그냥 집합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8을 최소로 가지려면 8보다 작은 얘네는 어때야겠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8을 최소로 가지려면 8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8이 없는데 8을 최소로 가질 수는 없잖아. 맞아요? 8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치?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어. 일단 9랑 10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4개예요, 4개. 원래 집합의 개수 셀 때 이걸로 경우의 수로 따지잖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면 경우의 수. 얘는 반드시 안 들어가야 돼서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걔는 버려버렸고 8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건 경우의 수 한 가지. 9랑 1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 곱해서 4가지일 거야. 아, 직접 써봐도 그렇잖아요. 8을 최소로 갖는 부분 집합 뭐 있어? 8, 9, 8, 10, 8, 9, 10 요거겠지 뭘. 야, 4개니까 이 정도 써봐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기억, 니은, 디귿 풀려면 규칙 알아야 돼. 집합 개수 세는 거 까먹었던 거 다시 끌어올려 머릿속에.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A도 X의 원소고 B도 X의 원소.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10 이하의 자연수들이 있는데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맞아요? 이건 지금 8만 봐도 니네가 이건 무조건 반대지 않겠냐, 얘들아? 8만 봐도 이해되는 거 아닌가? 아니, 8이 9보다 작지? 근데 방금 니네 F8이 얼마? F8이 4였지? 그럼 F9라는 건 뭐냐면은 9를 최소로 갖는 원소지. 그럼 일단 8까지는 못 들어가지. 9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10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 그럼 9를 최소로 갖는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2개. 맞냐, 은채야? 2개다, 2개.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가 크잖아. 뭐야, 숫자는 9가 큰데 F8이 더 크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왜냐면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경우의 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니은은. 솔직히 기억만 풀면서 조금만 이해를 조금만 빨리 했어도 니은은 반대로 얘기했네? 이걸 딱 느껴질 거예요. 알겠죠? 숫자를 예시로 안 들어봐도 알 겁니다. 자, 디귿. 자, 디귿은 F1이라는 건 1을 최소로 갖는 원소 얘기한 거죠. 1을 최소로 가지려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될 수 있는 부분 집합 몇 개? 몇 개야? 유진아, 몇 개야? 어? 2개? 너 이거 이해 못하고 있구나, 지금. 두 가지인데? 얘네만 곱해도 이미 몇백을 넘을 것 같은데 2가지밖에 안 된다고? 1을 최소로 갖는 원소가? 몇 개예요? 오. 그렇지. 맞아. 2의 9제곱입니다. 맞아요. 3을 최소로 갖는 원소는 몇 개냐? 은채야? 그렇지. 5를 최소로 갖는 원소는 현아야? 2의 5제곱. 7을 최소로 갖는 거는 원제야? 2의 3승. 그 다음에 2의 1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해봐. 680이 되는지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냥 더하세요. 뭐 머리 쓰지 말고 얘들아 그냥 요 정도 숫자 계산할 수 있죠. 얘 얼마야? 500? 12 128 32 8이랑 1이니까 8이랑 2니까 10 해서 그냥 더해버려. 그게 낫지 않아요? 그죠? 뭐 쉽게 계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84번 맞죠? 자, 84번은 야, 그냥 대표 문제도 풀고 있지? 먼저 계속 대표 문제를 안 풀어서 내가 또 안 풀었어? 풀고 있어? 대표 문제 풀어야 돼. 문제 아까워 정말. 자, 요거 봅시다. 지금 일단 P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정할 건데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P1의 좌표 같은 경우는 1,1이에요. 그리고 Pn의 좌표는 A, B인데 뭐 어딘지 모릅니다. 어떤 규칙이 있나 보면요. B가 2의 A제곱보다 작으면은 뭐 Y좌표에다가 1을 더한 거고 그 다음 만약 같으면은 X좌표에다 1을 더한 거고 이렇게 따진대요. 그럼 내가 지금 얘가 봤을 때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잖아. 계속 비교하는 게. 그래서 그냥 함수로 보자. 함수로. 지금 얘가 요 표현과 요 표현을 내가 이렇게 다시 써볼게. B 대신에 Y를 넣으면 Y가 2의 X제곱보다 작으면 Y좌표에다 1 더하라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 2의 X제곱이랑 Y랑 같으면 X자리에다 1 더하라는 게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거고 만약에 Y값 작았으면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소리 아니야 맞나요? 좌표가 X, Y 플러스 1이고 밑에 거는 X 플러스 1, Y다 요 얘기잖아 1이구나 얘 고정돼 있네 완전히 그치?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하고 Y는 1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 요 조건 알겠어, 요거? 됐어요. 처음에 1,1에서부터 시작할 거고 Y는 2의 X제곱과 비교했을 때 이 규칙에 따라서 점들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Y는 2의 X제곱도 그리자. 이렇게 생겼나? 여기가 얼마냐? 여기 0,1이죠? 맞아요? 그래, 그러면은 좀 더 가파르게 그릴까요? 아닌가? 그림이 이렇게 여기 1이죠 0,1 Y는 지금 2의 X제곱 요거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가 1,1 한 요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럼 여기는 1일 때 그림이 2죠 2 맞아요? 그리고 또 2일 때는 2의 제곱일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2의 세제곱일 거고요. 이런 상황. 그리고 Y는 1이 필요하니까 Y는 1도 좀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Y는 1 쫙.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자, 처음에 뭐였냐면 처음에 P1의 좌표가 일단 1,1이야. 그치? 그 다음 P2가 뭐냐면 일단 P1 좌표가 1 넣었을 때 Y가 2의 1제곱보다 작잖아. 그치? 지금 요 점이랑 요 점 비교해서 얘가 작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Y축방 1만큼 옮기래요. 여기가 P2. 맞아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 항은 둘이 같을 때는 X축방 1만큼 옮기고 Y값은 다 1이래. 여기 있겠네 그러면? P3. 이해하고 있냐? 이해가? 그리고 또 Y값이 이번에 더 작으니까 Y축방 1만큼 올려. P4. 또 Y값 작으니까 또 올려. 여기 아니겠구나. 쏘리. 얘가 지금 2일 거고 여기 3일 거고 그치? 4일 거고 5일 거고 쭉 미안해. 3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4겠죠? 맞나요? 여기가 지금 P5, P6 이렇게 되겠구나. 그치? Y값 계속 작으면 계속 한 칸 한 칸씩 올려야 돼? 한 칸 한 칸씩 올리다가 같아지면 그 다음 또 Y는 1 위에 X축 하나 옮긴다. 여기가 바로 P7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 다음은 또 하나씩 올려 또. 하나, 8, 잠깐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왔나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칸 또 이렇게 또 여기 점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원하는 게 뭐야? 10,2의 10제곱. 자, 10,2의 10제곱. 10,2의 10제곱 여기 있겠지, 이렇게. pn이고 얘는 10,2의 10제곱이야. 그럼 여기 오려면 도대체 n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n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의 개수만 세면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 여기 점이 몇 개냐면 여기 처음에 2개예요. 여기는 몇 개냐면 4개입니다. 여기는 몇 개야, 얘들아? 몇 개야?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점이. 그치? 몇 개예요? 8개죠. 이거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라고 할까? 일단 그 다음도 1부터 2의 4제곱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몇 개예요? 2의 4제곱개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일단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것도 2의 10제곱까지 온 거겠지. 그치? 얘네들을 다 더해야지만 n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 일단 그럼 얘네는 등비수열의 합 아닌가요? 등비수열 한번 바로 쓸게요.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1이니까 2의 11제곱 마이너스 2. 계산까지 했니? 설마? 아니죠? 네, 이렇게만 따지시면 됩니다. 훨씬 괜찮죠? 어차피 개수를 세야 되는 거니까 개수를 셀 바에 이 함수로 보면 좀 편하다고요. 됐어요? 86번. 이해한 거죠? 그치? 86번. 자, 한 은행이 있습니다. 한 은행이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연이율 5%의 5년 만기 정기예금을 이렇게 받나 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5년 뒤에 5% 다 적용해가지고 연이율 1년 지날 때마다 5% 적용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근데 90만 원은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하고 나머지 10만 원 예비비로 보관한 다음에 5년 후에 은행은 대출금과 이자를 함께 회수한 다음에 고객한테 정기예금을 지불해서 내가 2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대출이율 R을 구하는 시그널하고 물어봤는데 원리합계를 좀 요즘 많이 안 내는 추세긴 하죠. 많이 안 내는 추세인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내가 원리합계 항상 할 때 얘기해주는 건데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돈이 좀 목돈이 쌓인 거야. 100만 원 정도가 쌓인 거야. 근데 은행한테 이제 그 예치를 했어. 예금을 했어. 은행한테 예금을 해가지고 이거 왜냐면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얘들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바보야. 알죠? 특히 저금통 그런 짓 하면 안 돼. 왜냐면 야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옛날이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옛날이면 얘들아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나 때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그 500원 짜장면 먹을 수 있니? 못 먹잖아. 그래. 그 500원의 가치는 그 옛날에 500원 가치랑 틀려진 거야.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돈은 절대 그냥 갖고 있어서는 안 돼. 오늘의 500원과 내일의 500원이 틀려. 그래서 무조건 은행에 넣어야 돼. 무조건. 막 저금통에 넣고 막 타임캡슐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알겠지? 은행에 넣어야 돼. 은행에. 돈은 불려야 돼. 계속. 알겠지?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한 거지.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내 지갑에 넣고 있으면 너무 바보 같잖아. 그래서 은행에 넣는 거야. 은행에. 근데 내가 당분간 쓸 이유가 없고 그리고 1년하고 찾으면 또 내가 1년하고 찾으면은 이율이 적을 거 아니야. 1년만 해버리면. 그래서 5년을 그냥 내가 예금을 해놓는 거야. 5년을. 대신에 매년 5%의 연이율을 적용받아가지고 1년 지나면 5%, 2년 지나면 또 그거에 또 2년 된 5%, 또 그렇게 해서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은행은 걔네가 바보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이자만 붙여서 나한테 주겠어요? 5년 후에? 안 그러겠죠. 걔네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대출을 해줘. 사람들을. 나한테 5% 주는 것보다 원래 같으면 훨씬 더 큰 이율로 걔네는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그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한테 받은 돈으로 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하면서 걔네는 이율을 먹는 거야. 이율을. 알겠죠? 그걸 좀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얘가 지금 10만 원 예비비로 내놓은 건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돈을 좀 다 잃을까 봐 겁이 나나 봐요. 그 10만 원은 그냥 아무 때도 그냥 넣지 않고 그냥 지들이 갖고 있었대. 그 다음에는 이거를 내가 대출 시켜놓은 것까지 이율까지 싹 다 받아가지고 내가 5년 뒤에 예상되는 나한테 돈 딱 돌려줬는데도 얘네는 2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원재야?
그러니까 은행이 나한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인데 내가 5년 뒤에 110만 원을 받아? 근데 은행은 이미 130만 원 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한테 110만 원 주고 나서도 지들이 20만 원 이익을 챙긴 거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겠죠? 저희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내가 일단 예상하기로는 내가 100만 원을 여기 지금 10의 거듭제곱 표현해놨으니까 일단 원래 100만 원을 일단 표현하면은 100에다가 공이 4개 붙으니까 10의 몇 제곱이죠? 6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일단 쓸 거. 자,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내가 얘들아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5%의 이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5% 적용받으면 100분의 105죠. 그 1.05 맞나요? 그 다음에 2년 뒤 요즘엔 복리라고 말 안 하네. 2년 뒤에는 이 금액에 또 5%를 받는 거라고. 그걸 원래 복리라고 하죠. 단리랑 복리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단리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고 거의 다 복리로 물어봐요. 원리합계에 대한 이자가 복리입니다. 원리합계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 요 금액. 이 금액에 또 5%인 거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또 5%가 추가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다 그렇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얘기하는 건데 원금에 대한 이자만 이제 은행에서 거의 그런 상품 내놓질 않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질 못했으니까 단리 복리를 구분 못하고 그냥 다 가입을 했었는데 요즘엔 당연히 복리가 더 큰 금액을 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단리에 관한 상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끔 옛날 문제 있긴 있는데 단리 복리 그냥 차이가 그겁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 아니면 복리는 원리합계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에 내가 100만 원에서 내가 만 원씩 이자를 붙을 거야.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니까 내가 5년 뒤에 10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건 단리. 왜냐면 만 원씩 100만 원, 101만 원, 102만 원 이거는 계속 만 원씩 받는 거고 만약 복리는 뭐냐면 처음에 만 원이 붙었어. 그럼 그 다음에 101만 원에 대한 또 퍼센트가 또 붙는 거고 그 다음 또 102만 몇천 원에 대한 또 퍼센트가 붙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쨌든 그래서 5년 뒤에 내가 얼마 받아야 되더라? 5년 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05에 5제곱 요거를 일단 고객한테 돌려줘야 돼. 나한테, 그지? 이거 돌려줘야 돼. 자,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은행은 어떤 장사를 할 거냐면 일단 10만 원 빼놓고 일단 90만 원 가지고 돈놀이를 할 거래. 이렇게 대출을 시켜줄 거래. 맞죠? 90만 원 가지고 이거 10만 원을 일단 빼놓고 90만 원으로 사람들이나 회사한테 대출을 시켜주는 거야. R%의 연이율로 5년 동안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 받는 돈도 얼마냐면 얘랑 똑같이 1 플러스 100분의 R이겠죠? 요거의 5제곱을 은행이 받는 거라고. 맞나요? 따라왔어? 그래서 은행이 최종적으로 5년 뒤에 요만큼을 벌었어. 요거는 번 돈, 요건 예비비. 요거에서 100 곱하기 1.05의 5제곱을 뺀 뒤에도 20만 원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은행이 남는 장사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90만 원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 바꿔야 되고 이것도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은 10의 6제곱 이것도 20만 원이니까 2 곱하기 10의 5제곱인가 이렇게? 거기다가 10만 원도 더해야 되니까 10만 원도 10의 5제곱도 더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걸 넘겨놨네요. 이걸 넘겨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남는 게 10의 5제곱. 왜냐면 20만 원에 10만 원 빼는 거니까 10의 5제곱만 남았다. 요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답은 4번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내가 번 대출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돈을 다 준 이후에도 수익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10만 원 예비비만 옆으로 이양해가지고 수익에서 빼서 정리까지만 한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88번. 자, 애기한금에 이것도 좀 보면요. 지금 얘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 문제를 조금씩 잘 읽어봐. 지금 2011년 초에 내가 처음에 200만 원을 정립을 했어. 200만 원을. 만 원 나중에 붙일게. 근데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돈을 넣긴 넣을 건데 5%씩 증액해서 넣는데, 증액해서. 그러니까 그냥 200만 원도 넣지 않고 200만 원에 5%를 또 붙여가지고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에는 200만 원에 5%인 거니까 1.05만큼 곱한 금액을 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그러면은 200 곱하기 1.05의 제곱만큼 넣었을 거고요. 따라왔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얘가 언제 돈을 찾냐면, 자, 복리 나왔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연이율 5%. 자, 언제 찾냐면 30년 말에. 자, 내가 초에 넣고 말에 찾으면은 마지막 금액도 그 연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30년 초에 2030년 초까지 내가 돈을 넣었을 거란 말이야. 200 곱하기 얘들아 얼마나 넣었을까? 얼마나 적용됐을까? 2012년에 1.05, 2013년에 1.05의 제곱, 2030년엔 1.05의 몇 제곱이에요? 1.05의 몇 제곱이죠? 규칙을 좀 따지면은 12에서 1 빼면 11이지. 13에서 2 빼도 11이지. 14에서 3 빼도 11이지. 뺐을 때 11 나오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몇 제곱이에요? 30에서 얼마 빼야 11이에요? 10? 9겠죠? 맞나요? 따지는 게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 규칙 찾으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내가 언제 찾냐면은 30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러면 얘도 연이율 적용 받는다. 내가 2030년 1월 1일에 돈 넣고 2030년 12월 31일에 돈을 찾아도 1년 동안 있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연이율 적용해줘야 돼요. 연이율이 몇 프로냐면 5%죠, 5%.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은행은 바보가 아니라서 1년 동안 보관한 돈과 2년 동안 보관한 돈과 3년 동안 보관한 돈 다 틀려. 그렇겠지. 그치? 다 똑같이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치? 자, 요 돈은 얼마나 있었냐면 1년만 보관한 거죠? 그래서 연율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00 곱하기 1.05의 20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바로 그 앞에 29년 초에 있었던 애는 200 곱하기 1.05의 18제곱이었을 건데 걔는 두 번 적용되겠지. 왜냐면 2년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얘도 200 곱하기 1.05의 20제곱이 되는 거야. 결국 얘들아 지금 그 전에는 3년 갖고 있었으니까 또 20제곱. 계속 이게 지금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다 똑같은 금액. 다 똑같은 금액이야. 이거를 더하라고 하면 얘들아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한다는 거 곱하기로 바꿔도 괜찮죠?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거 곱하기로 바꿔서 200 곱하기 1.05의 20제곱을 몇 번 더한 거냐면 총 11번 더한 거겠죠. 왜냐면 11부터 30까지인 거니까 30에서 뭐라는 거야? 30에서 11을 빼면 얼마죠? 19인가요? 그 다음에 등호 둘 다 들어가니까 플러스 1하면 총 몇 개인지 나옵니다. 20개예요. 20개. 맞아요. 30에서 11을 빼면 19고 둘 다 포함되니까 20까지. 요거 총 20개야. 20개. 항이에요. 20개. 괜찮니?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 200 곱하기 2.65 곱하기 20. 그래서 얘는 265 곱하기 40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면 0, 5, 4, 20, 6, 4, 24니까 6, 2, 10 만원. 왜냐면 내가 만원은 계속 생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금액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증액해서 돈을 이게 증액하지 않고 돈을 넣게 되면 그냥 등비수의 합공식이 되거든요. 받는 돈이 틀려지니까. 근데 증액해서 돈을 넣게 되면 모든 금액이 똑같아져서 그냥 곱하기로 쭉 하시면 돼요. 원래 아까 좀 기억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년 그냥 100만 원을 들 거야. 내가 이거 조금만 해볼게. 한 2010, 13, 14, 15까지만 한번 해볼게. 내가 그 금액을 원래는 증액해서 넣지 않으면 등비수열 합의된다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맨날 100만 원씩 넣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돈을 넣는데 연이율이 만약에 5%래. 5%. 그러면 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그럼 500만 원에서 5%또 붙어가지고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아니냐면 은행이 지금 얘들아 내가 결론적으로 500만 원 넣었지만 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 틀리잖아. 근데 연이율이라는 건 은행이 1년 갖고 있는 연에 따라서 적용이 될 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15년 말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적용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1.05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 지금 2년 있었죠. 여기 한 번 1년 있었고 여기 돌아올 때 또 한 번 1년 또 추가가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얘 같은 경우 3년을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엔 4제곱이고 얘는 얘야말로 5년 동안 보관한 건 딱 이 금액밖에 없어. 그래서 은행은 절대 다 5년 동안 연이율 5%를 5년 동안 적용해 주지 않는다고. 알겠죠? 얘만 5년 보관했다라고 해서 얘만 100만 원 곱하기 1.05의 5제곱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죠? 요 가운데 여기 1.05의 4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얘들아 이 금액을 다 더해서 받을 거 아니야. 이걸 따로따로 주지 않잖아요. 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적용하고 연이율 5% 다 적용해서 받는 금액이라는 건 결국 이걸 다 더한 금액을 받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더한다는 걸 이걸 지금 등비 수열로 본다는 거죠. 아래 거를 초항으로 잡으면요. 공비가 1.05인 거야. 1.05. 그래서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다. 요거를 정리해서 원래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단원에 나오는 거야. 은행이 갖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연이율 적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방금 문제는 진짜 쉬웠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매년 그 증액해서 돈을 넣다 보니까 연이율이 틀리게 적용을 받아도 마지막 최종 금액이 똑같았던 거야.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세하게 말하면 그 부분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 틀리면 안 되는데? 원리합계 문제 근데 거의 안 나온 추세긴 합니다. 근데 나오게 되더라도 점수를 막 유형이 다 비슷해서 거의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란 얘기예요. 일단 얘는요. AN에 대해서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 SN이거든요. 그래서 S2n-1 같은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요. S2n 같은 경우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로 보는데 A2가 1이래. 그러면서 A8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가? 아닙니다. AN은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SN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치? SN에 관한 얘기. S2n-1이라는 거는 S1, S3 이렇게 되는 애인데 얘네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래. 내가 AN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항만 더한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하게 되면 오히려 첫 번째 더한 것보다 마이너스 3이 빠진다는 얘기인 거죠. SN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일단 S2n-1이라는 것도 그냥 일반항 쓸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쓸 수 있잖아. 그치? A1 곱하기 A1 플러스 n-1 D 이걸 거 아니야. 맞나요? 맞아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3 플러스 S1이겠죠. S1이 초항인 건 맞잖아. 그 다음에 S2n 같은 경우는 뭐냐면 S2n도 등차 수열이에요. S2, S4, S6 얘네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두 번째 항 더한 거랑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더하면은 2가 또 더 더해지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S2n 같은 경우도 요때 얘들아 요때 A1은 뭐냐면 S2입니다. 그죠? 얘는 S2가 초항이잖아. 그지? 1로 보면 A1 더하기 n-1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또 정리하면 2n-2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는 S1 더하기 A1 더하기 A2인데 A2가 1이라고 알려줬죠? 얘가 됐나요? 이걸 좀 맞추려고요.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럼 다시 이걸 좀 정리하면 2n-1 플러스 S1.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게 바로 S2n- 요게 바로 S2n.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8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AN이 어떤 수열인지 몰라도 SN을 가지고 A8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S8에서 S7을 빼면 되거든. 8번째 항까지 더한 값에서 7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빼버리면 딱 A8만 남거든요. 맞나요? 네, 그럼 S8이라는 거는 이 짝수니까 여기로 와야겠네. n에다 얼마 넣어야 돼? 4를 넣어야죠. 8을 넣으면 안 됩니다. 4를 넣으셔야죠. 그죠? 4를 넣게 되면 얼마예요? 7 플러스 S1. 그죠? 마이너스 S7은 얘들 얼마 넣어야 돼?
4 넣어야 되죠. 그래야 7이 만들어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4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S1. 이거 맞나요? 마이너스 분배하면 16이라는 값만 남게 됩니다. 됐죠? 04. 자, 얘들아, 요런 거는 봐봐. 숫자가, 얘들아, 2015라는 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큰 숫자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큰 숫자를 준 거야? 규칙이 있고 무조건 반복된다고.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몇 개 찾아야 돼. 이거는 규칙 나올 때까지 볼 수밖에 없어. 수열은 그런 문제들도 꽤 많지 뭐. 그냥 쭉 다 대입해보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일단 n이 일단 S1 x1, y1은 일단 1,1. 그 다음에 x2를 구하려면 n에다 1 넣었을 거 아니야. 그죠? 위에 거에 해당됩니다. 위에 거 보면은 그 전에 항의 x값 1. 그 다음에 그 y값한테 3 뺀 다음에 제곱하면은 4인가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따라왔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에다 또 2 넣겠네. 그치? 왜 n에다가 2 넣어야지만 세 번째 x3랑 y3를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n에 2는 겁니다. n에 2 넣었다는 거는 그 전에 x좌표에 3 뺀 다음에 제곱하면은 4. y값은 그 전에 y값과 똑같대, 이렇게. 맞아요? 따라왔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홀수 거니까 위에 거 보면 x값은 그대로, y값은 3 뺀 다음에 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x5. 4를 넣어야 되니까 밑에 거에다가 x 전에 거에다 3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y값 똑같이.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반복될 테니까요. 몇 개씩 반복되냐면요. 4개씩 반복되나 보네요. 그죠? 2015를 4로 나눠. 4, 5, 20, 0, 4, 3, 12, 나머지 3. 그죠? 나머지 3인 거니까 요거랑 똑같겠네. 4 더하기 4라서 8입니다. 06. 야, 이것도 그냥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찾아야 돼요. 규칙을 직접 찾아야지. 자, 일단 A1이 얼마냐면 A1은 2, A2는 4. 그래서 얘가 2, 4, 2, 4가 반복되지 않겠니? 그치? 마이너스 1의 부호만 틀려줄 테니까. 지금 A3도 2가 될 거고 A4는 4가 될 거고 이거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면서 지금 P 저거 물어봤으니까 P1부터 써. P1은 뭐냐면은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콤마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똑같잖아. 그치? 그거 얼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사인 120도는 코사인 30도랑 똑같아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4. P2. 얘는 뭐냐면은 얘는 P2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파이 4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 이건가요? 자, 각변환을 하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파이거든요? 이 짝수니까 안 바뀌고 2 뿌리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는 2콤마로 시작하겠네. 아니다, 마이너스 2콤마인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요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나? 맞아? 이게 P2. 나 이거 그냥 다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P3는 P1, P2. P3는 2 곱하기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2 2 곱하기 사인 2파이. 0인가? 0.
맞아요. 그 다음에 P4는 얘다 이렇게 뭐냐? 니네가 불러봐. P4는 뭐야? 4 곱하기 3분의 8파이니까 2파이 빼. 그럼 3분의 2파이랑 똑같잖아.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콤마 이렇게 되나? 아닌데 마이너스 1 콤마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2 콤마 맞죠? 4 곱하기니까? 아니야? 왜? 2가 반복되는 거는 4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 마이너스 2 맞죠? 3분의 8파이가 3분의 2파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코사인 3분의 2파이 요구했을 때 나왔던 애잖아. 아니 얘들아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지? 얘는 얼마냐면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네 이렇게? 그 다음에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일 거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 다음 P5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맞죠? P6은 4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코사인 4파이니까 4 콤마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규칙이? 사 곱하기 또 사인 6 넣으면은 얼마니? 6 넣으면은 0이냐? 4 콤마요? 맞아? 야, 니네가 얘기해, 왜 안 해줘? 어디 틀렸나? 아니, 왜 몰라? 이걸 넣어서 풀어야지, 어떡해, 그럼? 어? 아니, 2 곱하기 코사인, 1는 거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 거 아니야? 그 다음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인 건 알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루트 3 맞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파이면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루트 3 맞죠? 그 다음 3 넣으세요. 3 넣으면은 코사인 2파이는 1이잖아 1. 근데 그 다음 얘 곱해지는 애들이 2, 4, 2, 4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 앞에 AN들이. 그래서 2 곱하기 1 나서 2고 그 다음 3 넣으니까 사인 2파이에서 0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8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코사인 3분의 8파이는 2파이를 빼면은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얘 어떻게 한 거냐면 4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 콤마가 됐잖아. 마이너스 2 콤마 그리고 나서 또 얼마야? 또 4 곱하기 사인 3분의 8파이도 3분의 2파랑 똑같을 테니까 4 곱하기 2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에서 2 루트 3 된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니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놓치는 거 아니야? 잘 봐봐. 그냥 대입하고 규칙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같이 해줘야지. 잘 봐봐. 그 다음 P5는 지금 2, 4, 2, 4, 2 넣고 3분의 10파이구나. 3분의 10파이는 얼마인데요? 3분의 4파이랑 같나?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맞죠?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내가 5 넣었으니까 3분의 10파이 그럼 사인 3분의 4파이랑 같은 거 맞죠? 2파이 빼면 그죠? 사인 3분의 4파이는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맞아요? 그 다음 P6은
6 넣어봐봐. 6 넣으면 코사인 4파이가 1 맞죠? 그죠? 그래서 4 콤마겠네. 4 곱하기 1일 거니까. 그리고 사인 4파이도 0이잖아, 0. 그 0이 이렇게 하는 거지. 됐냐? 니네가 얘기해. P7은 뭐예요? P7. 암산 안 하고 숫자로 얘기해야 돼. 일단 뭐 곱해? AN은 뭐야? 그렇지. 2 곱하기. 얼마야, 2 곱하기? 어? 3분의 2파이랑 똑같아?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인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죠? y 값은 2 곱하기 7 넣으면 사인 3분의 14파이는 뭐랑 똑같아요? 3분의 2파이랑 똑같죠 또. 그치? 3분의 12파이 빼버리면 되잖아.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예요? P7은 마이너스 1, 루트 3. 자 이제 끝났다. 꽤 많이 대입해야 되네. 얘들아 이거 몇 개씩 반복이에요? 6개 다 잘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2009 나누기 6 3, 18 20, 6, 3, 18 29 6, 4, 24 나머지 5니까 몇 번째랑 똑같아요? 얘겠네. P5 그거만 고르면 되네. 된 거 맞죠? 응. 야 그래 이건 그냥 진짜 대입만 하면 돼 얘들아. 이런 거 충분히 니네가 풀어서 맞출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응? 자 208번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n 같은 경우는 2의 p제곱 곱하기 q래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q는 홀수라는 거니까 더 이상 2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2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은 P가 된대. 예를 들어서 자 2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치? 근데 AN이 P라고 했으니까 A20 N이 20이 되는 거예요. 요 20일 때는 요 P 자리에 2가 있잖아요. 그래서 A20은 2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AM이 1이라는 건 얘는 M이라는 숫자가 2의 1제곱 곱하기 Q 이렇게 됐다는 소린 거지.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됐어 확실히? 자, 그럼 일단 AM은 1이지, AM은 1. 일단 EM은 뭐야? 양변에 2 곱하는 거지. 양변에 2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Q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 맞죠? 3M은 2 곱하기 Q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홀수끼리 곱하겠지. 1 없으니까. 2 없으니까. 일단 4M은 양변에 4 곱한 거니까 2에 3제곱 곱하기 Q였겠지. 이제 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봅시다. AM은 1입니다. 그죠? AEM은요? 2. A3M은 1이죠? 짝수 안 곱해졌으니까. 오케이. A4M은 3. A5M은 1. A6M은 2겠지? 이해가? A7M 1. 8M 4. 유진아 9M 1이야 1. 너 잘 따라오고 있어? 어? 한 번 더 해? 괜찮아? 은채야 10M은? 그렇지. 왜냐면 여기다가 10을 곱해버리면 2 하나 있는 건 제곱이 되고 그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M이든 간에 앞에 홀수는 의미 없이 다 1, 1밖에 안 되는 거죠. 더 하실 수 있죠? 응. 자, 10번. 자, 10번은 아우 더워. 자, 10번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P1이 일단 있습니다. 얘가 1,0이래요. 1,0.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동경이 나타나는 각의 크기가 3분의 n-1파이래.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n이 2가 되면 3분의 2파이가 아닌데? 0이구나. 처음에 1 넣으면. 처음에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은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3분 길이에 관해서 보면요. y좌표에 따라서 그 전의 선분 길이의 2분의 1을 할지 똑같이 나올지 3분의 4를 곱할지가 틀려진다는 거네? 그죠? 자, 잘 봐야 돼. 일단 y의 부호를 좀 생각을 할 거거든요. y의 부호를. 일단 y의 부호 가지고 지금 3분 길이가 바뀐다면서. 근데 그 y의 부호를 보니까 동경 OPN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이게 몇 선면에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 잘 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얘들아. 처음에 동경인 거니까 원으로 가겠습니다. 원에서 이 반직선으로 가면 돼. 이 원이 이렇게 있다고 봐봐. 잘 봐봐. 처음에 P1이 1,0이야.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 여기 1,0이야. 일단 이 OP1의 선분 길이는 요거야, 요거. 맞지? 그 다음 얘들아, OP2에 OP2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각이 나타내는 게 얼마냐면 n자리에 이제 내가 2를 넣은 거니까 3분의 파이겠죠? 맞죠? 일단 OP2 선분 길이가 아니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3분의 파이입니다. 3분의 파이 60도. OP2 P2 어디 있는지 몰라. P2가 꼭 원이 있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쉽게 쓰려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야. 그 다음 P3는 또 3분의 얼마겠어? 2파이잖아. 120도가 여기 있었겠네. P3는. P3. 그 다음에 P4는 파이. 이제 0 돼버리는 거지, Y좌표가. 그 다음엔 요런 데 있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엔 요런 데 있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7 넣으면 또 7 넣으면 3분의 6파이니까 또 2파이니까 여기 또 요거 똑같아야 되네. P7랑. 계속 그 다음 쭉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겠네. 그럼 잘 봐봐. 지금 내가 Y의 보호라면서, Y의 보호. 내가 이 원을 왜 그렸냐면은 니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 Y의 보호를 따질 때 뭐라고 따지냐면 근데 좌표를 따지라고 하면 R 코 R 사 알아요?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로 내가 좌표를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아니다. R 코 R 사까지도 필요 없다. 일단 얘가 의미하는 Y좌표 무조건 양수지. 어차피 부호만 알면 되는 거잖아 지금. 양수 0, 음수 0, 양수 0, 음수 0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돌아가면서. 각이 커지면서 동경들도 계속 바뀌는데 그게 양수 0, 양수 0, 음수 0, 양수 0, 음수 계속 이것만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 가죠? 그죠?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분 길이를 볼게요. 자, Y보는 0, 양수 0,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계속 반복. 자, 선분 길이 먼저 보면요. 처음에 OP1 볼게요. OP1. 처음에 OP1 당연히 1이죠. 1. 그치? 그 다음에 OP2. 자, OP2에 대해서 보면요. 동경의 Y좌표가 처음에 0이잖아. 그치? OP2는 OP1과 비교했을 때 YN 값이면은 요 처음에 P1의 Y좌표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전해항의 Y좌표 얘기하는 거야. 맞죠? 전해항의 Y좌표 0이었기 때문에 둘은 똑같았을 거라고. 그래서 OP2 같은 경우는 1입니다. 1. 맞나요? 그 다음에 OP3 같은 경우는 P2의 Y좌표 양수잖아. 그치? 양수니까 뭐야? 그 전해항이 얼마 한 거야? 조건 보세요.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집중 좀 해봐. Y좌표 양수니까 전해의 선분 길이에다 뭐 한 거야? 2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OP4. 얘는요. 요 전해항의 Y좌표가 양수입니다. Y좌표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전해 선분 길이 2분의 1. 그래서 얘는 일단 2분의 1의 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냥 이렇게 쓸게. 힘드니까. 다섯 번째 건 얘들아 0일 때다. 그치? 0일 때 어떨 때야? Y좌표가 0이면
그대로.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맞나요?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음수일 때잖아요, 전해항이. 음수일 땐 뭐였어? 3분의 4를 곱한 거구나. 3분의 4를 곱한 얼마야?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맞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전에 거가 음수니까 3분의 4를 곱했을 거기 때문에 3분의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맞아요? 따라오고 있죠? 그 전에 거는 또 뭐냐면 그 전에 거는 P8 같은 경우는 전에 거가 0이었기 때문에 똑같았겠네? 그래서 얘는 3분의 4의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 똑같았을 거고.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전에 거가 얼마였냐면 전에 거가 지금 P7이 전에 거가 P8이잖아. 얘랑 똑같았겠네. 그치? 양수였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했겠죠? 그죠? 양수였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서 3분의 4의 제곱에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요. P10 같은 경우는 양수였을 거니까 또 2분의 1을 곱해서 3분의 4의 제곱에 2분의 1의 4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P11 같은 경우는 0이었기 때문에 전에 거랑 똑같아서 3분의 4의 제곱에 2분의 1의 4제곱이었을 거고요. P12 같은 경우는 전에 거가 음수였기 때문에 나 잘하고 있나? 나 잘하고 있어? 전에 거가 음수였기 때문에 3분의 4의 세제곱에 2분의 1의 4제곱이 됐을 거고 P13 같은 경우도 전에 거가 음수였기 때문에 3분의 4의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에 2분의 1의 4제곱. 아우, 규칙 좀 찾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계속 그냥 어떻게 된다는지는 알겠어. 계속 지금 0 양수 0 음수이기 때문에 갖고 2분의 1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고 3분의 4 곱해주고 3분의 4 곱해주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얘들아 여기 지금 P1이랑 P7이랑 각이 똑같기 때문에 6개씩만 보셔야 돼요. 6개씩만. 이거 맞나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몇 번째인데? 50번째야? 일단 50을 6으로 나눌게요. 어차피 6개씩 지금 규칙이 보이는 거 같다는 건 아니고 6개씩 규칙이 보이는 거니까 50을 6으로 나누면 6 곱하기 8 더하기 2인가요? 그죠? 그럼 내가 첫 번째부터 안 보고 P2에서부터 볼게. 이거에서. 왜냐면 2에서 8이 된다는 거야. 이거 정리 좀 하자. 얘 얼마 곱해지는 거니 이거? 3분의 4랑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3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지? 얘랑 얘는 얘도 2분의 3의 제곱 곱해. 얘랑 얘는 이것도죠. 이것도 3분의 4의 제곱이랑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 결국 2분의 3의 제곱만 곱해지는 거잖아. 얘네도 봐봐. 얘네도 뭐야? 얘네도죠. 규칙이. 그치? 6씩 차이 나는 애들에다 2분의 3의 제곱만 곱해지는 거 아니야? 3분의 4의 제곱이랑 2분의 1의 제곱이 결국 2분의 3의 제곱입니다. 얘네도죠. 그죠? 3분의 4의 제곱이랑 2분의 1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6식 봤을 때 3분의 2의 제곱만 계속 곱해지는 거네. 이해합니까 이거? 보여요? 쭉 옆에 써놓은 거 보면 돼요. 똑같은 값에 곱해져 있어요 지금. 맞냐 연아? 맞아 연아?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3분의 4의 제곱이랑 2분의 1의 제곱 그게 바로 2분의 3의 제곱인 거고. 다 2분의 3의 제곱이에요. 곱해지고 있는 거 보이냐? 유진아 보이냐? 네. 괜찮죠? 그럼 내가 이걸 관계식으로 쓰면요. an 플러스 6은 2분의 3의 제곱에 an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6씩 더해지면서. 난 50으로 가야 되는 거죠. 50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나머지가 2 남았으니까 2에서 출발해야 50이 되지. 맞죠? 따라왔어? 맞아요? 어, 3분의 2구나. 어머, 큰일 날 뻔. 고마워. 3분의 2의 제곱 곱해주고 있었네.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A2, 8, 6 더하면 14, 20, 26, 6 더하면 32, 6 더하면 38, 6 더하면 44, 6 더하면 50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맨 처음 얘가 1이었잖아. 3분의 2의 제곱. 그치? 3분의 2, 여기는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또 3분의 2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의 4제곱이죠? 지수끼리는 더해질 거니까.
그냥 2씩 더하면 되겠네. 곱한다는 건 지수는 더해진다는 거잖아. 2, 4, 6, 8, 10, 12, 14, 16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16제곱이었겠네. 됐나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규칙이 좀 어려우니까요. 오답 좀 꼼꼼히 하시고. 자, 얘는 뭐예요? 자, 얘는 거리가 3인투 1이 있습니다. 거리가 3인투 1이 있고, 이것도 규칙이 있나 본데요?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얘네가 중심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요. 거리가 3만큼 딱 차이가 난대요. 거리가 3만큼. 그러면 자, 거리가 3만큼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쯤 중심 하나, 둘, 셋. 여기 중심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짜리인가? 처음에 1짜리인 원을 한 다음에 얘네가 만나는 교점. 자, 일단 여기가 중심이면 반지름이 1이면 이렇게 생겼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크기가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일단 처음에 반지름이 1짜리면 만나냐 안 만나냐? 아예 안 만나네. 일단 A1은 0, A2는 A2 알려줬네? 안 알려줬네? A2가 얼마인지 봅시다. A2라는 거는 반지름이 2짜리인 거 얘기하는 거 맞죠? 반지름 2짜리인 거 좀 키워. 반지름 2가 되면은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반지름이 2인 거니까 여기 요렇게. 이렇게 오겠네. 이때 얘네가 지금 만나는 모든 원들이 지금 얘다 이 모든 원들을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다. 하얀색이랑 하늘색이랑 만나는 교점. 그냥 생기는 원들이 만나는 교점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A2가 4가 되는 거고 A3 한번 봐보자. 지금 A3가 14 돼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A3 같은 경우 반지름이 3이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 반대쪽도 여기도 하나, 둘, 셋. 어차피 얘다 이쪽에서만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만 잘 보면 되죠? 몇 개가 더해지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중심은 안 만나는 거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 더하기 10. 그래서 14가 맞네. 맞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도 보면은 네 번째는 반지름이 4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렇게 얘랑 접하겠구나.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네. 이렇게 접하는 모습. 그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접하는 모습. 접하는 모습.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몇 개 추가되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10 더하기 12. 좀만 더 보겠습니다. A5. 규칙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A5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5여야만 하는 거죠. 반지름이 5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구나. 여기가 접하는 모습일 거야. 얘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원에 접해야 돼. 요 원에 접하게. 자, 그럼 얼마가 더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네요. 그쵸? 4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12.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얘가 계속 그 다음부터 생기는 그림들이 각각 원에 접하는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좀만 더 볼게요. 좀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림이 하필 안 그려진다네요. 그 다음 원이 뭐였니? 핑크 색깔 원이었냐? 더 봤을걸. 여기 원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원. 자, 볼게.
확인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못 그리겠다? 좀 작게 해서 그려봐. 알겠죠? 좀 작게 해서 그리면 내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접하는 모습이 나와서 계속 12씩밖에 안 더해져. 개수가 늘어날 일은 없어요. 그죠? 그 가에서 만나는 거니까 개수가 늘어날 일 없고 4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12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A20이잖아. A20. 4 더하기 10 더하기 얘는 12가 얼만큼 더해지는 거야? 자, 6 같은 경우는 3개, 5는 2개, 4는 1개였다? 그럼 20은 몇 개 더해져요? 20 몇 개 더해져요? 17개죠. 맞나요? 그래서 14 더하기 74, 12, 17, 74, 24, 8, 2, 1이니까 얼마? 204 더하면 218개가 나오겠죠. 니는 좀 그림을 내가 조금만 작게 그렸으면 더 그렸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작게 그려보고 한 A 그래도 불안하니까 6까지는 찾아보세요.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내가 제대로 센 거라면 앞에 거랑 규칙이 2개나 겹쳤기 때문에 이미 밑에 것도 쭉 다 12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긴 해. 됐나요?